자, 봅시다. 96페이지 근거의 교수와의 관계.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그 판별식까지 했었죠. 그죠? 판별식까지 했었고, 이제 판별식에서 근거 교수와의 관계 해야 되는데, 자, 근거 교수와의 관계 볼게요. 보세요.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을 풀 때 근거와 계수와의 관계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게 될 텐데, 여기에서 보시면, 자, 2차 방정식에서는 두 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도 밑줄 쳐봐. 2차 방정식의 계수로부터 두 근의 합, 곱, 차를 구할 수가 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말은 뭐냐? 예를 들어서 자, 근이 주어져요. 2차 방정식에 근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 두 근이 주어질 텐데 그 두 근의 합이 생길 수가 있고 또는 곱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이 합이라는 것과 곱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2차 방정식의 계수를 추론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계수를 추론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써보시게 되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써질 때 이거의 두 근을 우리가 만약에 알파, 베타다 라고 한다면, 자,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반드시 성립하는 관계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두 근의 합이라는 것은 어떤 관계를 만족하냐?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차항의 계수분의 1차항의 계수를 만족할 거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알파, 베타라는 것은 A분의, 자, 2차항의 계수분의 C라는 것을 만족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내용이겠죠.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두 근의 합이 뭡니까? 마이너스 A분의 B인 거고요. 두 근의 곱이 뭐가 돼요? A분의 C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 좀 볼게요. 자, 증명해 봅시다. 왜 2차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지 증명을 해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되어 있을 때 요거에서 쌤이 근의 공식을 쓰시게 되면 x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x는 마이너스 2a분의 뭐래니?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여기가 그냥 d라고 쓰겠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죠. 그죠? 네, b제곱 마이너스 iC가 그냥 편의상 d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생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두 근이 첫 번째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d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두 번째 근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2a분의 마이너스 b 빼기 루트 d와 같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오케이. 다음 볼게요. 첫 번째, 두 근의 합을 구해보면, 자, 두 근의 합을 구해보시면 두 개의 합은 얘와 얘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더해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d 더하기 얘는 2a분의 마이너스 b 빼기 루트 d와 같다 이렇게 써지겠지. 그치? 그러면은 루트 d 마이너스 루트 d 이렇게 지워질 거고, 얘를 계산을 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2b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얘는 정리하시면 뭐가 되냐면 2a분의 마이너스 2b다 라고 써질 수가 있고, 자, 2로 나눠주시게 되면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마이너스 a분의 b와 같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 그래서 첫 번째가 나오죠. 그죠? 됐습니까? 그냥 이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두 근을 그대로 내가 있는 그대로 근의 공식을 써서 두 개를 더해봤더니 이런 관계가 나오더라.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게 근거계수의 관계 첫 번째 합에 대한 내용이고, 자, 두 번째 곱을 해봅시다. 자, 두 개를 곱해보겠습니다. 두 개를 곱하시게 되면 얘는 전체 4a 제곱이 되겠네요. 분모가. 그죠? 4a 제곱이 될 거고, 요거와 요거는 서로 무슨 관계? 합차가 되겠죠. 즉 이렇게 써지겠죠.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d 곱하기 마이너스 b 빼기 루트 d와 같다. 이런 관계가 써질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얘를 계산하시게 되면 얘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4a 제곱분의, 자, 앞에 거 제곱하시면 b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d라고 써지겠죠.
그죠? 근데 이 D 자리에다가 쌤이 이제 D를 풀어서 써보면 B제곱 플러스 4AC라고 부호가 바뀌어서 써지겠네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정훈아, 정찰라잉. 그러면 B제곱이 주어지겠네. 자, 그 다음에 4A제곱이고 여기가 4A니까 A제곱 하나씩 지워지겠죠. 그죠? 그럼 남는 결과가 뭐가 나옵니까? 얘는 A분의 C다 라고 해서 이 두 번째까지 증명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별로 안 어렵죠? 있는 그대로 한 거예요. 말 그대로 두 개의 근을 곱했더니 얘가 나올 거고 두 개의 근을 합쳤더니 얘가 나올 거다. 됐습니까?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걸 쓰겠다. 됐죠?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되는 건 두 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차는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차는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고 9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박스 맨 위에 1번에 두 근의 합은 나와있죠. 자,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면 그러면 두 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뭐와 같다? A분의 C와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더라.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는 극과 계수와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 바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가 이 문제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풀어주는 게 편하겠구나 라는 거를 캐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 밑에 예를 보시게 되면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뭐일 때? 알파 베타라 할 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서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을 금방 찾아줄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이제부터 2번과 3번을 보시게 되면 2번과 3번은 바로 뭐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것 등을 이용해서 우리는 뭘 만들 거냐면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겁니다. 자, 2차 방정식 만들기예요. 2차 방정식을 만들 건데 우리는 보시게 되면 2번을 보시면 두 근을 알고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경우는 첫 번째 알파 베타라는 것을 두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 여기 봐. 문제에서 두 근이 주어지겠죠? 그 문제에서 주어지는 두 근을 가지고 내가 계산을 해볼 건데 그 두 근이 예를 들어서 알파와 베타라고 써지고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를 우리가 문제에서 1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a라는 걸로 일반화 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식을 써보면 얘는 a가 되는 거고 x-알파 곱하기 x-베타는 0이다 라는 이런 형태로 써주시게 되면 얘를 보시면 얘가 0이 되는 거고 얘가 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가 뭐가 돼? 알파. 얘는 베타. 두 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최고차항의 개수만 곱해주면 뭐가 나와요? 2차 방정식이 하나 생기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됐니? 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도 만들 수가 있냐면 두 번째는 자, 방금 전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배웠죠? 자, 예를 들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P라고 해보고요. 알파 베타죠? 알파 베타를 Q라고 해보겠습니다. 됐니?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P고 알파 베타가 Q다. 즉, 두 근의 합이 P고요. 두 근의 곱이 Q다.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가 X제곱의 개수가 1이다 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됐니? 그럼 이걸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인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 두 근의 합은 뭐분의 뭐? 2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죠. 거기다 마이너스 붙인 거지. 그치? 그러면 얘를 식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문제에서 줬으니까 얘는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px 그 다음에 더하기 q는 0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여기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뽑아보면 자, 이거의 두 근을 내가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자,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여기서 나오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는 2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를 하고 마이너스 붙인 값이니까 얼마가 돼요? P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의 값은 두 근의 곱은 뭐가 됩니까? 그냥 이 2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이 되는 거니까 뭐 Q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더라. 됐니? 그러면 P와 Q가 나와 있고 두 근에 대한 관계가 나와 있으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만들어 줄 수가 있더라. 됐니? 얘도 마찬가지로 되더라.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요거죠.
2번의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2번의 박스에 나와 있는 게 두근의 합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두근의 곱 동그라미 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에서 내가 설명한 이렇게 두근이 주어졌을 때 식을 세우는 일반적인 경우는 바로 197페이지에 나와 있는 2차 식의 인수분해에 나와 있는 건데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우리는 2차 식의 인수분해 형태를 이용해서 식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다라는 것까지 이해되었습니까?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켤레근의 성질 별표 하나 치세요. 자, 켤레근. 켤레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켤레 관계에 있으면 뭐겠어요? 숫자가 다르고 부호가 어때요? 숫자가 같고 부호는 다른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켤레곱 소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니? 허수 부분의 부호가 다른 거였죠. 그래서 2 플러스 3i의 켤레곱 소수는 뭐가 됩니까? 2 마이너스 3i다 라고 이런 식으로 써줬었죠. 그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켤레 관계가 있는데 첫 번째 경우에는 얘는 첫 번째 경우에 개수가 유리수일 때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수가 유리수다. 근데 켤레근에다가 위에다가 좀 이렇게 쓸게요. 켤레근이라는 거에다가 위에다가 얘는 뭘 이용한 거냐? 근과 개수 관계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근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얘는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됐니? 그거를 내가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자, 만약에 개수가 유리수라면 자, 개수가 유리수이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한 근이 a 플러스 b 루트 m이다 라고 이렇게 줬다고 해봅시다. 됐습니까? 됐니? a 플러스 b 하면 좀 그러니까 p라고 해봅시다.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하자.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줬다고 해보자. 됐니? 오케이. 자, 그럼 잘 봐. 자, 그럼 결론이 뭐냐면요. 문제에서 개수가 유리수이고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줬다면 다른 나머지 한 근이 있겠죠? 나머지 한 근은 무조건 뭐가 될 거냐면 2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라고 이렇게 써질 겁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바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주어졌을 때 여기 문제에서 a, b, c가 뭐라고 돼 있니? 개수가 유리수라고 되는 거죠. 그죠? 자, 개수가 유리수라고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한 근을 문제에서 2 플러스 루트 3이다 라고 줘보자. 됐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을 모르니까 나머지 한 근을 내가 그냥 x라고 써볼게. 됐습니까? 나머지 한 근을 x. 그치? 자, 그럼 잘 봐. 두 근을 합하면 2 플러스 루트 3에다가 더하기 x를 해주면 얘는 얼마가 됩니까? 근과 개수의 겁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겠죠. 그죠? 그 다음에 2 플러스 루트 3을 했을 때 곱하면 두 근은 a분의 c라고 써질 겁니다. 됐니?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유리수죠. 그죠? a분의 c가 뭐예요? 유리수죠?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 잘 봐. 이거는 무슨 수야? 무리수죠? 얘도 무슨 수야? 무리수죠? 근데 무리수에다가 어떤 숫자 더하고 무리수랑 어떤 숫자 곱했을 때 둘 다 유리수가 나오려면 이걸 만족하는 둘 다 만족하는
x값은 무조건 이 숫자의 켤레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원래 원칙적으로 무리수 더하기 유리수를 하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무리수죠. 그죠? 그 다음에 무리수 곱하기 유리수를 하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무리수죠. 그죠? 근데 어떤 2 플러스 3이 루트 3이라는 무리수에다가 x라는 값을 더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똑같이 x라는 값을 곱했을 때 둘 다 유리수가 나오는 경우는 무슨 관계밖에 없다? 켤레 관계밖에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도 배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리화를 할 때 그렇게 했었죠. 그죠? 오케이? 됐습니까? 따라서 나머지 한 근은 무조건 여기 써진 2 플러스 루트 3이라는 것의 켤레 무리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x는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거다 라고 써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됐지? 자, 그러면 숫자 범위를 좀 확장해 볼게요. 이번에는 개수가 실수인 경우부터 확장을 해보자. 자, 개수가 실수인 경우로 확장을 해보자. 그러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요 식이 있을 때 문제에서 a, b, c가 이제는 실수라고 주어지는 거지. 그치? 자, 실수라고 주어졌을 때 한 근이 문제에서 2 플러스 3i라고 이제 준다면 결론은 뭐가 되냐? 결론부터 써드리면 나머지 한 근은 뭐가 될 거다? 2 마이너스 3i가 되겠죠? 자, 근데 똑같이 한번 x라고 써볼게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보면 2 플러스 3i 더하기 x를 했을 때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써질 텐데 얘가 무슨 수야? 실수죠? 그죠? 그 다음에 곱을 하시게 되면 2 플러스 3i라고 써질 텐데 여기가 x라는 것을 곱하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a분의 c가 나오죠? 무슨 수예요? 얘도 실수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잘 보세요. 2 플러스 3i 얘는 무슨 수? 허수죠? 그죠? 여기 나와 있는 2 플러스 3i 무슨 수? 허수죠? 그죠? 허수에다가 x라는 값을 더하고 x라는 값을 곱했을 때 둘 다 실수가 나오는 경우는 우리 복소수에서 어떤 관계밖에 없다? 켤레 관계밖에 없다라고 했었지. 그치? 그래서 켤레 복소수가 나머지 한 근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2 플러스 3i의 켤레 복소수가 뭐가 되는 거야? 나머지 한 근 2 마이너스 3i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켤레 복소수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켤레 복소수에서 켤레 복소수가 왜 중요하다고 그랬어? 켤레 복소수 연산상에서의 성질이 켤레 복소수 Z라는 것과 더하기 바 Z를 했을 때도 뭐가 나와? 실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Z라는 것과 곱하기 바 Z를 했을 때도 뭐가 나와?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자, 둘 다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켤레 복소수 관계가 중요하다. 연산적으로 중요한 성질을 가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두 개를 더했을 때도 실수, 두 개를 곱했을 때도 실수가 나온다. 오케이? 됐니? 요것 때문에 켤레 복소수가 뭐하다 그랬어요? 중요한 개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박스에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박스 1번 보시면 개수가 유리수일 때, ABC가 유리수일 때 밑줄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면 다른 한 근은 뭐가 될 거다? P 마이너스 Q 루트 M이 될 거다. 그 다음에 2번 보시게 되면 ABC가 실수일 때죠. 자, ABC가 실수일 때 P 플러스 QI가 한 근이면 나머지 한 근도 뭐가 될 거다? P 마이너스 QI가 될 거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그 켤레근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겠다. 자, 증명은 뭘로 한 거예요? 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한 거죠. 여기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 여기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 알겠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잘 살펴주세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 텐데요. 자, 필수 예제 15번부터 풀게요. 예제 15번. 자, 예제 15번 보겠습니다. 예제 15번 보시면 문제에서 x제곱 플러스 ax 그 다음에 플러스 b가 0이라는 요 방정식이 있을 때 됐니? 마이너스네요. 자, 마이너스 ax 플러스 b라는 방정식이 있고 이거의 두 근을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하자. 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문제에서 두 번째는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2는 0에 두 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여기 좀 잠깐 볼게요. 잘 보세요. 첫 번째. 자, 먼저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게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것에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게 얼마가 돼요? 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라는 게 얼마가 됩니까? b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지. 되니 근거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1분의 뭐가 돼요?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분의 b가 되니까 이런 관계가 나오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래 있냐면 문제에서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x제곱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이 마이너스 괄호치고 2a 플러스 1x 그 다음에 뒤에 써진 게 플러스 2는 0이다 라는 식이 써졌을 때 자, 이 식의 두 근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컴마 알파 베타다 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것과 알파 베타라는 게 지금 앞에서 구한 거에서 A라고 할 수 있고 B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똑같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 두 근의 합이니까 뭐가 돼요? RA 플러스 B가 얼마?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이만큼이죠. 계수. 그치? 그래서 얘가 2A 플러스 1이다 라고 여기까지 써지겠지? 됐니?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B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A 플러스 1과 같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하겠습니다. A와 B를 곱하시면 1분의 뭐가 돼요? 2가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럼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두 개를 만족하는 A 값, B 값을 구해보면 A는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올 거고 B도 얼마가 나옵니까? 1이 나오겠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아닌가? 아니지. 이렇게 나오겠죠? 맞죠? A가 1이면 B가 2. 그치? 근데 이 경우밖에 없어요? 아니요. 어떤 경우도 있어요? A가 마이너스 2죠.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얘는 얼마 나옵니까? B가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2랑 얘랑 두 개 곱하면 2 나오지? 따라서 A가 마이너스 2, B가 마이너스 1이다 해서 둘 다 만족하는 경우. 오케이. 그래서 해가 몇 개? 총 두 쌍이 나오는 거겠죠. A, B. 오케이.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뭐예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시계값을 구했다라는 거죠. 그죠? 정리하세요.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16번. 재훈아. 정훈이 왜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니? 졸리니? 응? 항상 졸려?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 기나긴 1월도 슬슬 끝나가네요. 그치? 원래 이제 다른 중등부 친구들은 저녁에 하는데 2월달부터. 근데 우리는 그냥 원래대로 할 거예요. 첫 주차 빼고 설날 이후부터는 여름에 아침에. 알았지? 자, 16번. 예제 16번 보겠습니다.
자, 예제 16번 보시게 되면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괄호치고 k-1x 플러스 k는 0의 두 근의 b가 2대 3일 때 끊어봐. 두 근의 b가 2대 3일 때. 아니, 그랬을 때 실수 k의 값을 구하셔라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두 근의 b가 2대 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를 보시게 되면 잘 봐. 이 식은 어떻게 써줄 수가 있냐면 1번부터 볼게요. 예제 16번에 1번부터 보시면 자, 식이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k 빼기 1x 오케이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k는 0이다 라는 것에 두 근이 2대 3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나는 얘를 두 근을 뭐라고 잡을 수가 있냐면 2알파, 3알파 이런 식으로 한 문자로 정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니 그럼 b가 몇 대 몇이에요? 2대 3이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럼 2대 3이 되는 거니까 얘를 두 근의 합을 구하시게 되면 자, 두 근의 합은 5알파가 되는 거고 5알파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k-1 전체니까 k-1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겠지. 됐니? 자, 다음에 두 근의 곱을 구해보시게 되면 자, 두 근의 곱은 이거 곱하시면 6알파 제곱이 되겠죠. 자, 6알파 제곱이 얼마? k와 같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k가 6알파 제곱이니까 k 자리에다가 다시 6알파 제곱을 집어넣으시게 되면 얘는 6알파 제곱 마이너스 1이고 넘어오시면 빼기 5알파 빼기 1이 0이다 라고 이렇게 써지겠지. 그치? 그러면 인수분해 해보시게 되면 얘가 2, 3이고요. 여기가 1, 1 했을 때 얘는 이렇게 하면 안 나오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1, 6이고 여기가 1, 1 돼 있고 마이너스가 여기부터 해야겠죠. 그죠? 따라서 식을 정리하시면 뭐가 나오냐면 알파 빼기 1 곱하기 6알파 플러스 1이다 라고 써질 거거든 0이다. 됐습니까? 따라서 알파 값은 얼마까지가 나옵니까? 알파는 1 또는 마이너스 6분의 1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죠? 다른 문제에서 실수 k 값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실수 k 값을 구해보시면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k는 얼마가 나옵니까?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알파의 첫 번째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6이 나올 수 있죠? 또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6분의 1을 집어넣으시게 되면 자, 마이너스 6분의 1은 어차피 36분의 1이죠? 그치? 그러니까 k 값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6분의 1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다.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자, 16번에 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16번에 2번 보시게 되면 자, 이번에는 9x제곱이라고 되어 있고 마이너스 2kx 그 다음에 식이 써진 게 플러스 k 마이너스 5는 0이다 해서 자, 여기서는 두 근의 차가 얼마래요? 2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두 근을 쌤이 뭐라고 잡을 거냐면 두 근을 알파와 그 다음에 알파 빼기 2다 라고 플러스 2다 라고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근의 차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두 근의 합을 구해보시게 되면 두 근의 합은 요거 두 개 더하니까 재원아 정찰라 두 근의 합은 2알파 플러스 얼마? 2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럼 2알파 플러스 2가 되니까 얘는 두 근을 더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9분의 마이너스 2k가 되니까 얼마가 돼요? 9분의 2k라고 이렇게 써질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을 구해보시게 되면 두 근의 곱은 요거 곱하시면 알파 곱하기 알파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이게 얼마가 돼요? 9분의 얘니까 9분의 k 마이너스 5다 라고까지 써질 겁니다. 됐습니까? 네. 됐죠? 자,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뭐 하자? 연립하자라는 거죠. 그치? 자, 이거 두 개를 연립하는데 문제에서 실수 k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실수 k의 값을. 그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요거 날리면 1, 1이죠. 그치? 맞아,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은 알파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9분의 k 빼기 1. 그렇죠? 9분의 k 빼기 1 이렇게 써지겠지? 그치? 그러면 이 알파 자리에 그대로 얘를 집어넣으시게 되면 얘는 9분의 k 빼기 1 곱하기 9분의 k 플러스 1 이렇게 써지겠네요. 그죠? 그럼 좌변을 정리하시게 되면 얘가 뭐가 돼요?
합차가 되죠. 그래서 9의 제곱 k제곱 마이너스 1이 얼마다? 9분의 k 마이너스 5와 같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양변에다가 81 곱해가지고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만 풀어주시면 k 값이 나올 거예요. 됐나요?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k는 12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온다고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또 근과 계수와의 관계 활용이에요. 응용. 두근의 차가 주어졌을 때 혹은 두근의 비가 주어졌을 때. 됐니? 정리하세요. 됐죠? 자, 넘겨보세요. 자, 예제 18번 보겠습니다. 자, 예제 18번 보시면 지금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까지 끊어봐. 자, 그러면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는 0이라는 것이 있고, 자, 여기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 써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알파 베타는 2다 라고까지 써지겠네요. 됐어요?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알파 제곱 플러스 1, 베타 제곱 플러스 1을 두 근으로 하고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해라 라는 거지. 그치? 됐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나와 있는 걸 가지고 내가 문제에서 나와 있는, 자, 지금 두 근의 합을 구해 볼 텐데, 자, 알파 제곱 플러스 1 더하기 베타 제곱 플러스 1이라는 걸 하면 두 근의 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 제곱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제곱 플러스 1을 하면 뭐가 돼요? 두 근의 곱이 되는 거겠죠. 그럼 그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해서 그대로 뭐만 해주면 돼? 대입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각각을 구해볼 텐데 먼저 이걸 이용해서 뭘 구해야 되겠어요? 제곱 더하기 제곱을 구해줘야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 문제는 대부분의 문제가 뭘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많이 나오냐면 바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곱셈 공식 변형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좀 써주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방정식을 푸실 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는 특히나.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거 바로 해볼게요. 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해보시면 얘는 어떻게 써져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다 라고 이렇게 써지겠죠? 그죠? 자, 그럼 이거 계산하시게 되면 여기에다가 얼마? 마이너스 1 집어넣고 그 다음에 2 집어넣으시면 되니까 1의 제곱 빼기 4가 돼서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3이다까지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두 근의 합은 얘를 정리하시면 얘는 마이너스 3에다가 더하기 2만큼 해준 거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까지 써지겠지. 그치? 그 다음에 자, 얘 두 근의 곱 전개해 볼게요. 두 근의 곱 전개하시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 1까지 써지겠죠.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얼마가 되니 민준아? 얼마 되겠어요? 요거에 그대로 제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얼마? 4. 그 다음에 얘는 빼기 3 더하기 1 해서 얼마? 2까지 나오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만들어야 되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얼마?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두 근의 곱은 얼마가 돼요? 2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정리하면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분의 뭐를 했을 때 얘가 두 개를 합쳤을 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플러스 x가 되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숫자는 그대로 써주시면 되니까 두근의 곱은 2까지 해서 정리하면 얘는 이렇게 써지겠다. 됐니? 오케이? 그래서 답이 뭐예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는 0이다. 똑같은 식이 나오네요. 문제에서 처음 주어준 식과. 그죠? 실제로 계산을 해봤다. 알겠니? 오케이. 네,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쉬세요.